안녕하세요. 간호사가 전하는 건강 시크릿, 네, 박성미입니다.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해졌죠. 그래서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계절과 계절이 바뀔 때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건강, 아건강, 그리고 질병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 사실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개념의 내용은 아건강입니다. 우리가 건강에서 질병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반드시 거쳐가게 되는 구간이 바로 이 아건강의 구간이거든요. 아건강에 대한 어떤 증상들에 대해서 내가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아건강을 개선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다 보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건강한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주로 이 아건강에 대한 걸 다루게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란, 네, 건강이 뭔가요? 우리가 건강하면 생각하는 게 그냥 아프지 않은 상태가 건강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그것도 맞죠. 네, 아프지 않은 상태가 건강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심플하지가 않아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건강이란 신체, 그리고 정신, 사회적 안녕이 조화롭게 유지되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이 좋은 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정신적인 건강이란 내가 우울하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내가 분노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내가 불안하지 않는 상태, 이러한 상태가 건강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인 안녕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뭐, 가정 안에서의 그 많은 가족 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또는 밖에 직장 그 동료들과의 관계, 이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굉장히 좀 건전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좀 편안하고, 만족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상태를 우린 사회적 안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상태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결과가 있다면 건강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보통 건강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네 가지 신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피로감을 올 수는 있어요. 그쵸? 내가 피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피로에서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그리고 자고 나면 일단 개운해집니다. 바로 리셋되는 상태. 그리고 식사를 했을 때 소화가 잘 되고 배변이 굉장히 규칙적일 때 우리는 건강하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 기복이 크지 않은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신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이죠. 아건강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아건강은요, 의학적 진단도 없지만 정상도 아닌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상태가 굉장히 답답한 상태예요. 이해되세요? 굉장히 주관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무나 피곤하고 힘이 들어. 그런데 주변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리고 잘못하면 깨병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아건강의 상태입니다. 예. 저는 제가 보니까 간호사 생활을 할 때까지만 해도 항상 이 아건강의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7살부터 9살까지 한 3년 정도 후천적인 심장질환으로 질병 치료를 좀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저희가 사형제예요. 집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성미 건들면 안 된다. 성미는 약하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울면 심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성미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고 언니한테 언니 힘들게 하지 말고 동생 힘들게 하지 마라. 해서 제가 굉장히 대접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계속 무슨 얘기를 들었나요? 성미는 약하다. 건강하지 않다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건강 상태가 너무나 당연한 상태인 줄 알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운동도 하지 않아. 왜 아건강한 상태에 있게 되려면 운동하면 건강해지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맵고 짜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네. 이러한 잘못된 식습관들이 좀 되게 좀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제 별명이 골골백년이었어요. 계절이 바뀌면 제가 여지없이 감기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골골백년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는데, 제가 이 건강 관련 마케팅 일을 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건강해졌거든요.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예전에 아기를 낳고 그 마트를 가잖아요. 마트 가서 한 1시간 정도 장을 보고 돌아오면 소파에서 한 2시간 정도 누워 있었어요. 아마 저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건강에 있는 상태의 분들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져 보니까 아건강의 그 상태의 그 증상들을 알겠는 거예요. 저는 그 상태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늘 그렇게 허약하게 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아건강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건강 상태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4가지 신호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아건강은 주관적인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이러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아건강 상태에 있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피곤한 상태. 저 정말 이런 상태 늘 갖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식사를 하게 되면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배에 가스가 자주 차는 경우. 제가 병원 다닐 때 항상 이 배에 가스가 차서 정말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집중력 저하와 잦은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 이게 뭔가 좀 의욕이 넘치게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굉장히 좀 무기력해져요. 그럴 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하시는 분들 있죠. 예. 의지 약한 거 아닙니다. 내가 아건강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피부에 트러블이 자주 생기시는 경우. 이런 경우, 내가 지금 아건강 상태에 돌입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런 아건강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 결국은 질병의 상태로 가게 되는 건데요. 질병이 뭔가요? 몸의 기능이 명확하게 저하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라든지 이런 진단을 통해서 수치 이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데, 질병의 원인은 한마디로 뭘까요? 물론 다양한 질병들이 있고 그 개별적인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모두 통칭해서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건강 상태를 방치하는 게 질병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건강의 상태를 좀 더 관심을 가지면 나의 아건강의 증상들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개선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건강, 아건강, 질병에 대한 개념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번 어떻게 해서 아건강 상태에서 질병으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이런 걸 좀 상상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이제 위 건강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건강한 위 상태에서 건강하지 않은 아건강 상태로 넘어갔다고 볼 때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바로 잘못된 식생활 습관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먼저 정말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인 이 스트레스가 우리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이 스트레스 상황이 싫으니까 벗어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 상황을 잊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게 많은 분들이 커피 수혈을 하고 또는 많은 분들이 어떤 당분을 섭취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커피 수혈하는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위도 좀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 카페인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오히려 더 악화가 되는 이런 경우.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음주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음주는 언제 일어나나요? 보통 밤에 음주가 일어나죠. 우리가 음주를 통해서 딱 술만 마시나요? 이때 정말 많은 음식들을 또 함께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술은 좋아하지 않는데 음식을 많이 먹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로 과식과 특히 밤에. 사실 우리가 밤에 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내가 평소 스트레스 지수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그러니까 밖에서 활동을 할 때는 스트레스 상황이 꽉 놓이지만 이게 긴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집에 나에게 안정적인 공간으로 탁 들어오게 되면 그 낮 동안 긴장감이 싹 풀리게 되면서 뭔가 굉장히 허전한 느낌이 탁 들거든요.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술을 먹는 거고 어떤 분들은 음식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야식하시는 분들 한번 이거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야식과 과식이 사실 결코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운동은 절대 하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로 인해서 먹고 나서 누워있는 분들, 뭐 먹지 않더라도 늘 누워 지내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운동하지 않는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내가 아건강 상태가 되는데요. 아건강 상태가 오면 이러한 증상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속이 더부룩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속이 쓰리기도 해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좀 너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졸리는 상태가 자주 반복되는 경우. 사실 우리가 속이 쓰리는 걸 이렇게 한 번씩 경험할 수는 있지만 이런 아건강 상태가 장기화되면 결국은 자다 깨서 응급실 가는 경우 생겨요. 바로 위궤양의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건데 결국 바로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 관련된 질병들이 만성위염과 위궤양입니다. 이 위염은요, 이 위 안에 상처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러한 위염들이 장기화되고 나면 궤양이 생기는데요. 궤양이 뭔가요? 상처가 더 깊이 패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깊게 패이게 되면 피도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출혈도 있을 수 있고, 패이고 패이고 패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멍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천공으로 응급실 뛰쳐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결국은 아건강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질병으로 결국은 오게 되는 과정. 상상이 좀 가시나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보면 위에는요, 뭐가 있나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위에는 뭐가 분비가 되나요?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면 위에서 잘게 부서서 소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위산입니다. 정말 강력한 산이 나와요. 이 위산은 어느 정도 강력하냐면요.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 만에 소화를 시켜버리잖아요. 이게 너무 당연한가요? 늘 당연한 거라 생각하지만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는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먹는 그런 고기 덩어리를 3, 4시간 만에 완전하게 분해를 시켜버릴 만큼 강력한 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산은요, 우리가 녹이 쓴 못이 있어요. 이 못도 서서히 부식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와, 그러면 위에 구멍을 낼 수도 있는 수준인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하지만 위에서 구멍이 나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위점막 보호막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점막 보호막이 손상을 입게 되면 아건강 상태, 결국은 질병의 상태가 오는 건데요. 위점막 보호막이 손상되는 그 경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맵고 짜고 탄 음식을 자주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음식들을 통해서 위점막이 자극이 되고 위점막이 상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막이 손상이 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야식과 가식입니다. 먼저 과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위가 늘어나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상상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빨간색 풍선이 있어요. 이 풍선을 내가 힘껏 한번 불어보세요. 그럼 처음에는 굉장히 짙은 빨간색이지만 점점 색깔이 옅어지면서 분홍색으로 됐다가 이 풍선 속이 보일 정도로 투명해지잖아요. 이처럼 얇아져요. 그래서 위 벽이 얇아지게 되면 어때요? 손상을 입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때 또 야식과 많은 음식을 통해서 위산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또 위에 음식물들이 좀 더 오래도록 머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산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점막 보호막이 손상을 입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커피와 탄산, 술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위산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 많이 나오면서 보호막이 손상이 오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이 오게 되면 위산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너무 작게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위 속이 갑자기 쓰리다거나 또 어떤 경우는 속이 너무 더부룩한 경험 있으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내가 지금 소화가 좀 안 되는데 나 스트레스 받았나 봐. 너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제가 첫 영상에서 채널 소개할 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기 전에 마음이 먼저 아프다. 그 표현했던 거 기억나세요? 몸의 영향이 먼저일까, 마음의 영향이 먼저일까라고 생각을 할 때,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소화가 안 되네? 사실, 몸보다는
마음이 먼저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의 영역에 대해서 제 채널에서는 좀 더 많이 다뤄볼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건강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마음의 영역에 대해서 함께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건강과 질병 사이에는 이처럼 아건강 상태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 아건강 구간을 잘 알아차리고 이때 잘 개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예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건강한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을 잘 보셨다면 오늘의 건강 미션 하나를 내보도록 할게요. 지난 한 달간 내가 느낀 아건강 신호 세 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최근에 이 아건강의 신호 생각할 때 뭐였을까 하고 보니까 첫 번째,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몸이 아파요. 그런데 일어나서 좀 움직이면 또 괜찮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속이 굉장히 많이 더부룩한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을 뭐 예전에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갔다면 한 2, 3일 정도 좀 기간이 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아프다거나 불편하다거나 생각을 못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보니까 차이가 이건 거예요. 처음에는 위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그런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식사를 할 때 제가 이제 위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니까 식사를 좀 더 많이 씹어서 천천히 식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식사를 하고 나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3, 4시간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그때 불편한 거예요. 너무 더부룩하고 뭔가 꽉 막힌 느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거죠. 네. 내가 위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위에서 음식물을 소화해서 내려가는 게 두세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장으로 내려갔는데, 장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장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밑에서 가스가 차오르면서 이렇게 순환이 안 되면서 이 압력이 왔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유산균을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유산균을 조금 안 챙겨 먹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유산균을 챙겨 먹었더니 그 2, 3일 만에 너무나 좋아지는 거예요. 네, 이런 것처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조금만 신경을 쓰면 좀 더 기분 좋은 상태로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네. 기분 좋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요, 우리 몸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몸의 기본 작동 시스템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잊지 말아주시고, 네, 우리 앞으로도 더 많이 네, 친하게 지내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간호사가 전하는 건강 시크릿의 박선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